그리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신경계통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지 않으면 곧바로 멈추고 안정을 조절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경계통이 사다리 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느껴지면 곧바로 배우자 아이가 나는 당신과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지만 지금 내 신경계통의 사다리가 중간에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지금 대화를 계속하면 분명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될 거야. 난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잠깐만 멈췄다가 마음을 가라앉으면 다시 이 문제를 논해 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않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만 배우자가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앞부분에서 사람의 뇌는 뛰어난 편집자에서 강한 각성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신경계통의 상태에는 뇌에서 만드는 이야기가 영향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계통이 전투 혹은 도피 상태에 진입했을 때 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세상은 정말 위험한 곳이야. 이런 식으로 신경계통의 최악으로 내가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외로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신경계통의 반응이 나타나면 뇌에서는 신경계통의 상태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마음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자신의 신경계통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뇌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이트의 지각을 하다니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혹은 사장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저는 눈빛으로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뇌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사실로 믿게 되면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분노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걸 자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대화를 할 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야기는 뭐라고는 식으로 이런 문장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다음에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지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화가 났다고 칩시다. 이럴 때 내가 말하는데 듣지 않고 너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비난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자꾸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같다. 면서 네가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공격과 비난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원만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시각성을 기꺼이 드러내고 상대방의 취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할 때 만들어집니다. 또 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자각해서 이러한 생각을 상대방에게 털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이야기의 진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취약성을 남에게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취약성이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건 옳지 않다 사상을 끊임없이 주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자는 강해하고 약한 모습을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공격, 폭력, 분노 등의 행위로 자신의 취약성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려면 용기와 모험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잃을 수도 있고 상대방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장 진지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깊고 두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를 위한 회복의 기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끔씩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일을 망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반대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종종 균열이 생깁니다.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관계에서 균열이 생각했을 때 관계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았는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관계를 정비하셨는가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점이 있는가요?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서 고정한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실패를 바라고 자처하는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은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야기에 샤오웨이와 샤오라인이라는 두 명의 여성이 있고 두 사람 모두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샤오웨이라는 사람은 자능이나 능력,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연애를 할 때도 상대 특징이나 관계의 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운명의 상대를 완벽한 관계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날 때 샤오웨이는 상대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장이나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안다고 믿기 때문에 소통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가정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샤오웨이는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상대도 좋아할 거라고 믿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처럼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은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고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의 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서로 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보다는 상대가 자신의 운명의 상대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샤오라는 연인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샤오웨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샤오라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연인관계에 절대 노력하면 더욱 개선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완벽한 상대는 없다는 걸 알았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샤오라는 좋은 관계나 두 사람이 함께 소통해서 잘 주도나가는 것이라고 믿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상대와 전국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이 성장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관계의 질이 더욱 개선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도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 여러분의 연인 혹은 부부관계는 이 샤오의 샤오라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편인가요? 이 여러분이 고정형과 성장형 중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가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서 곧바로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이 실수한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줄 수 있는가요? 그동안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우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관계는 연결의 분열에서 정비, 재연결의 반복 과정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이고 균열 후에 다시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균열된 관계는 경제정보는 진실 아닌 사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 사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